그 다음에 내림낚시에 비해 중통의 입질폭이 상당히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내림낚시에 비해서 중통의 입질폭이 상당히 큰 이유는, 먼저 내림낚시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하는 낚시는 내림낚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내림낚시라고 부르면서 올림낚시가 아닌 모든 바닥낚시를 내림낚시라고 얘기하시는데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제가 하는 낚시는 속구찌리이고요. 지금은 구별도 잘 안되고 이해도 잘 안되시겠지만 제 영상들을 좀 보시면 이 두 개가 많이 다르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우선은 이해를 하실 때까지는 공부를 좀 하시고요. 보통 이 낚시들은 입질폭이 반눈금, 한눈금 이 정도밖에 안 나오죠. 이거보다 많이 나오는 건 오히려 제대로 된 입질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반해서 중통 입질은 한눈금도 나오지만 두눈금도 나오고 또 사라지는 입질까지도 나옵니다. 이게 나오는 이유는 먹고 완전히 이동해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이 속구찌리 같은 경우는 흡입하고 뱉음을 하지 않은 정도로도 찌에 표현이 되니까 공략을 할 수 있지만, 이거는 그 정도만 가지고 공략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보다 더 많이 표현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물고 이동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중통 낚시는 붕어가 머리를 돌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챔질이 강하면 채비가 잘 터집니다. 목줄이요, 아무리 두꺼워도요, 순간적으로 고기도 달리고 나도 땡기면 목줄이 상해버립니다. 그래서 중통 낚시는 챔질을 세게 하면 안 돼요. 미터 낚시도 마찬가지고 가볍게 해야 됩니다. 챔질 굉장히 세게 하시거든요. 전부 채비가 잘 터질 겁니다. 아마 그런 분들은 채비가 터지거나 붕어 입이 찢어지거나, 제가 보기에는 떡붕어 낚시도 노지도 마찬가지예요. 고활성기도 원줄 1호, 그 다음에 봄, 가을 0.85, 겨울 0.75, 완전히 엄한기 또 0.7, 0.6, 이 정도면 원줄 다 충분하거든요. 충분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잉어가 자주 출몰한다 그러면 하나씩 올려가면 되죠. 잉어가 출몰한다, 떡붕어 사자가 자주 출몰한다 그러면 한 단계씩만 업하면 돼요. 그 다음에 산란철은 장애물 있죠. 장애물, 우리 토종 낚시 하듯이 장애물에서의 강제 집행 때문에 1.5호에서 2호 정도 되는 원줄을 씁니다. 감아 버리니까 옆에. 근데 그게 고기가 힘이 세서 줄을 굵게 쓰는 게 아니고 채비 강제 집행을 하려고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걸 알아두시고 챔질만 세게 하지 마세요.
찌가 사라질 정도의 입질을 챔질을 세게 하면 채비는 견디지 못합니다. (14번) 질문 정말 많이 하셨는데 제가 대충 추렸습니다. 예, 이게도 내림 낚시를 배우셨는지, 내림 낚시에서는 작은 입질 챔질하면 후킹이 되는데 한두만 딱딱 끊어지는데, 중통 낚시에서는 왜 그런 입질이 없을까요? 저부력지에 저중량 중통 낚시 해보시면 이런 작은 입질 나옵니다. 충분히 나옵니다. 근데 왜 중통 낚시 없느냐? 저부력지 사용하지 않고 또 고중량 사용하고 이러면 진짜 확실한 것만 표현되거든요. 올림 낚시 비슷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입질을 못 보는 거예요. 제 중통 낚시 영상 보시면 작은 입질들도 제법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 그 Q&A 1 파트 1에 나온 잉어 영상도 찌캠을 제가 지워버려서 그런데, 그것도 한 눈금씩 탁탁탁 이렇게 내려가는 형태였어요. 중통이라고 해서 다 사라지는 건 아니고요. 그거는 그 둔탁한 채비로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요, 중통이라고 채비에 다 답이 있는 게 아닙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떡밥 운영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뭐 아무거나 던지는 게 아니고 터치, 크기, 확산, 그 다음에 먹이용의 선택, 이런 것들도 맞아야 돼요. 특히 확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스레라 그러죠. 스레, 입 주변 걸림. 이거 중통 낚시에서 많이 나옵니다. 아랫바늘이 너무 가벼워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채비 날림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저는 중통 낚시에서 입 주변 걸림이나 몸 걸림을 별로 경험하지 않거든요. 어쩌다 한 번인데, 이런 일들이 자주 나온다면 본인의 떡밥을 운영하는 능력에 조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15번 문제가 15번 문제가 아니고 문제라 그래. 학교 시험인 줄 알고. 몸통 걸림을 줄일 수 있는 방법, 방금 설명드린 이거예요. 떡밥 운영술. 바란스 속고는 떡밥 운영술, 그 다음에 쯔라시, 수심에 대한 쯔라시죠. 이 두 개를 다 고려해야 되지만, 지금 중통은 사실 이 부분에 대한 고려는 필요하지 않잖아요. 그거보다는 먹이용의 안정감, 그 다음에 집어제의 확산 조절, 이게 더 중요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더 조심하면 됩니다. 중통 낚시라고 막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우아질이라 그러죠. 고기가 막 부상하는 거. 역시 조심해야 됩니다. 예전에 보면 내림 경기 낚시 할 때 보면 어분, 보리, 바라케 이걸로 막 한 두어 큰 바가지 해가지고 낚시 시작하면요, 예를 들어서 바늘이 윗바늘 아랫바늘 있으면 아랫바늘에 글루텐, 윗바늘 집어제를 다는데 우리는 보통 집어제를 이렇게 달잖아요. 근데 이 하시는 분들 보면 보리까지 넣어가지고 확산 엄청나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답니다. 그래서 막 폭탄을 터트리면 팡팡팡팡
그러면 물속이 막 부해지고 고기들 흥분하고 난리 나고, 근데 고기를 모으겠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중통낚시 이런 식으로 하면 진짜 고생합니다. 물속에 막 연막들이 날려가지고 고기들이 흥분해서 여기저기 막 비비다가 채비를 건들면 그게 입질인 줄 알고 챔질하면 죄다 몸걸림이죠. 우리는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낚시를 하는 사람들이지 그렇게 폭탄 낚시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떡밥 이해도가 아주 중요하니까 네, 그것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공부할 게 자꾸 많죠. 한꺼번에 하면 이제 와 이거 뭐 이렇게 정보가 많아 뭐 뭘 계속 올리시네 그게 아니고요. 기본기에서 출발하면 이게 다 통합니다. 근데 기본기에서 출발하지 않고 제가 올리는 정보 영상에 있는 내용들 중에 필요한 것만 뽑아 먹으려고 하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거랑 뒤죽박죽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본기만 하시면 됩니다. 속꽃질이를 하는데 속꽃질이를 하다가 바람이나 뭐 노을 때문에 낚시를 하기 어려울 때를 대비해서 또 유속이 심할 때를 대비해서 중통 낚시를 속꽃질의 연장으로 배워 두시고 좀 익숙해지시면 미터 낚시를 좀 연습하고 떡밥 운용하고 밥달기가 좀 늘어나면 초칭 낚시를 하고 이런 식으로 확장돼 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양단고에서 세트로 그 다음에 좀 더 진보하면 뭐 나중에는 눕기나 닷대사소이 같은 것도 연습할 수 있겠죠. 이걸 순서를 비벼 먹지 마세요. 그러면 별로 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중통 낚시의 집어력이 다른 낚시보다 더 좋다는 식으로 설명했다고 얘기하시는데 제가 그렇게 설명한 적은 없어요. 예, 중통 낚시의 집어력이 좋다고. 왜 좋다고 하냐면 채비 흐름이 없기 때문에 점 집어가 가능하다는 거죠. 똑같은 자리에 이것도 뻗어 넣기를 하기 때문에 더더욱 이 점 집어가 가능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탄착군이 이제 빽빽하게 고밀도로 형성이 된다. 이게 좋다는 거죠. 그걸 말씀드린 거지. 중통 낚시가 뭐 템포도 느리고 한데 이게 일반 다른 낚시보다 집어력이 좋을 수 없습니다. 집어력으로 바닥에서 집어력 제일 좋은 것은 네, 오아세 속고겠죠. 빠른 목내림에서 목내림 완성 탁 되자마자 나온 입질 공략하는 그게 제일 빠르겠죠. 네. 오해하지 않도록 하시고요. 네, 중통 낚시가 널리 퍼지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중통 낚시는 여러 기법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상황에서 더 최적화된 기법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것만 구사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떡붕어 낚시죠. 오늘 중층 낚시라고 부르는 이 떡붕어 낚시의 다양한 기법들 중에 하나니까 다양한 기법들을 익혀두고 중통 낚시가 유리한 상황이 되면 네, 그때만 하는 거예요. 그때만. 여러 것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떡붕어 낚시 중에 올림 낚시하고 거의 똑같은 것도 있습니다. 예, 봉돌을 바닥에 붙이는 것을 이제 오모리 베타라고 부르는데 저는 뭐 어떤 식인지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봉돌을 바닥에 붙여서 구사하는 떡붕어 낚시가 원래 예전부터 있는 겁니다. 우리하고는 뭐 조금 다른지 뭐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전체 중에 하나 있는 거죠. 냉정하게 말하면 우리는 그 하나를 집중적으로 하는
낚시 문화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또 이게 널리 퍼지지 못한 이유는 좀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중통에서의 조과보다 밸런스 속고의 조과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월등하게 유리합니다. 단 실력 좋은 사람이 중통하는 게 실력 없는 사람이 밸런스 하는 것보다 낫겠죠. 중요한 건 이제 얼마나 제대로 구사할 수 있느냐 하는 구사력이겠죠. 구사력. 그 사람의 조력이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중통 낚시만 고집할 필요가 없는 거죠. 노지에 가면 바닥에 붕어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바닥 위에 붕어 뜬 경우도 있고요. 미터권에 붕어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바닥 낚시만 하겠다 이러면 꽝 치는 거죠. 바닥 위에 뜬 붕어를 잡을 줄도 알아야 되고 미터에 있는 붕어를 잡을 줄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타나라고 하는데 붕어의 유형층을 찾고 그걸 공략할 수 있는 기법을 익혀둬야 되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로 소개시켜 드렸던 속꽃질이, 조이길이, 미터, 그 다음에 뭐 오키추, 이건 이제 먼 곳을 직접 공략하는 거, 이건 미터, 요거는 바닥에 닿을랑 말랑 하는 거, 이건 바닥. 이게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하게 되는 그거를 제가 소개시켜 드린 거예요. 이게 조각 월등한데 굳이 중통을 할 이유가 없지요. 네. 올림 낚시를 하시다가 이쪽에 입문을 하실 때는 중통이 진입 장벽을 낮추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전체의 지극히 작은 부분이거든요. 제대로 하시려면 떡붕어 낚시, 속꽃질이를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올려놓은 영상 중에도 속꽃질이 영상이 제일 많고요. 올해도 어김없이 저는 속꽃질이 공부를 열심히 할 겁니다. 15년 동안 했는데 또 할 겁니다. 속꽃질이가 제일 재밌고요. 물론 미터 낚시도 할 거고 다 다양하게 해볼 건데 차근차근 공부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중통 낚시도 속꽃질이를 이해하고 나서 중통을 하시면 훨씬 더 재밌게 구사를 하실 수 있고요. 중통만 하면 좀 하다가 나면 또 뭐 다른 게 재밌는 게 없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중통은 재밌긴 합니다. 나중에도 중통 낚시도 제가 보여드릴 텐데, 나는 김낚시 채널에 와가지고 다른 거는 뭐 내 하고 싶은 거 하고 중통만 조금 배울 거야 이렇게 하시면 본전을 못 뽑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통 낚시 뿐만이 아니고 다른 낚시도 꼭 재밌게 해보시고, 네, 하우스에서도 중통 채비로 붕어를 잡을 수 있을까요? 채비법 알려주세요. 네, 노지하고 똑같습니다. 오히려 겨울에 대류가 심한 하우스에서 더 잘 구사될 수 있는 낚시가 중통 낚시입니다. 사실은 뭐 제 영상 중에 중통 낚시 채비라고 돼 있는 설명들이 많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상세한 설명이 될 거고요. 똑같습니다. 원줄 지금 계절에 뭐 085 아무리 두꺼워도 1호, 그 다음에 목줄은
04에서 05호 하시고 20에 35 바늘 크기는 속구줄이용 4에서 5호 그 다음에 미터형 솔리드 아주 작죠. 찌가 뭐 길어봐야 한 뼘 조금 넘을까요? 그 정도 되는 편납량은 1에서 한 1.3cm 정도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찌의 부력이 그렇다는 거고요. 실제 편납량은 1.3보다 많으면 되죠. 그 이상이면 그러니까 즉 추가 바닥에 붙을 정도면 되죠. 그렇게 구사하시면 됩니다. 채비가 흐르지 않으면 되니까요. 하우스에서 그 입질 니죽니죽 거리고 잘 안 되는 곳 있죠. 그런 곳에서 선명한 입질을 볼 수 있는 낚시입니다. 중통 낚시 하우스에 당연히 됩니다. 자세한 거는 제 영상 중에 중통 낚시 편들을 하나씩 찾아서 보시면 거기 다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요. 찌다리가 긴 것이 유리하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저는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누가 이렇게 얘기하시면 항상 이렇게 질문을 해 보십시오. 찌다리가 긴 것이 왜 유리해야 되는지, 무슨 이유로 유리해야 되는지 그거를 한번 물어보시면 좋겠어요.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한테 물어보시는 게 맞겠죠. 전 처음 들어보는 얘기고 찌다리가 길어야 될 이유를 전혀 모르겠어요. 찌는 크거나 찌다리도 길이죠. 길수록 표현력이 떨어집니다. 다리가 길고 뭐 이렇게 부력을 낮추면 표현력이 더 좋지 않느냐. 그거는 몇 번 말씀드렸지만 올림 낚시에 사용되는 채비나 찌를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미 작은 찌를 쓰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작은 찌를 선호하는 이유는 중통 낚시가 봉돌이 바닥에 붙은 형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표현이 안 된단 말이에요. 바닥에 붙어서 고정이 돼 버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최대한 살려서 작은 표현도 잘 읽어내기 위해서 이미 작은 찌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다리가 더 길어야 되나 짧아야 되나는 의미가 없어요. 보통 다리가 길면 찌다리가 길면 상대적으로 같은 재원의 길이에서 다리 길이가 길수록 빨리 일어서겠죠. 찌 전체가 길어지면 그건 빨리 일어선 조건이 안 되고 다리가 상대적으로 길다면 그런데 중통 낚시는 그렇게 빨리 일어설 이유도 없어요. 수심도 사실상 수심도 얕은 곳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죠. 찌가 우리가 제일 작죠. 실제로 수심에 따라서 수심 대비 찌 길이가 떡붕어 낚시는 수심 대비 찌 길이가 가장 짧은 낚시입니다. 올림이나
내림은 기본적으로 찌가 깁니다. 우리가 감도가 가장 좋은 거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뭘 더 어떻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다음 마지막 여기까지만 할게요. 찌의 잔존 부력을 없애기 위해서 찌 다리 끝에 편납을 감아 찌 몸통 상단 맞춤을 하면 좋다고 하던데요. 네, 우리나라 낚시의 문제는 항상 이거예요. 객관화되지 못한 정보. 어디서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이걸 그죠? 그럼 누가 또 누구에게 이렇게 전달이 됐을 텐데 객관화되지 않았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잔존 부력 이런 것 표현 자체를 쓰지 않아요. 우리는 의미가 없거든요. 결국에는 분할시키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봉돌의 무게를 분할시키겠다고. 중통 낚시는 봉돌의 무게를 이용해서 채비를 고정시키는 낚시예요. 그런데 유동을 줘가지고 입질 저항을 줄여놓은 낚시죠. 잔존 부력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고정 봉돌이면 들 때 무겁다고 그렇게 추정할 수도 있겠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데 뭘 이렇게 다리에다 분할하고 뭐 중간에 봉돌을 나누고 다 의미가 없어요. 이거 전부 다 올림 낚시 사고방식, 내림 낚시 사고방식, 이제 뭐 입질을 할 때 고부력이면 이물감을 느끼고 뭐 전부 이런 개념이에요. 붕어는 그런 거 몰라요. 붕어는 먹을 만하면 찌의 부력이 아무리 높아도 덥석 삼키고 안 뱉어요. 그럼 고기 잡는 거죠. 뱉으면 소용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 이미 접근 자체를 속구줄이 이 떡붕어 낚시에 대한 이해도가 없이 낚시를 하면서 혼자 막 머리를 구상해 가지고 아이디어가 나오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파트 2에서 중통 낚시만 하지 말고 속꽃줄이를 공부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다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이 낚시는 하나의 특별한 그 독립된 장르가 아니고 속꽃줄이 낚시 중에 중통 낚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편납으로 감아가지고 낚시해도 유동만 만들어주면 똑같이 낚시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내림과 올림의 연장선상에서는 생각할 수 없어요. 개념 자체가 달라지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내림에서 단차를 15cm씩이나 써가면서 두 바늘에 바닥에 붙이고 유동 주고 하는 낚시를 구사하지 않죠. 올림도 마찬가지죠. 단차가 이렇게 벌어지는 완벽한 세트 낚시인데도 이거를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하면 떡밥에 대한 이해도가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낚시를 하다가 뭐 헛방이 난다거나 몸걸림이 생긴다거나 입질이 없다거나 이러면 어떻게 대응하실래요? 어떻게 변화를 줘가지고 어떻게 잡아 나갈 거예요? 무슨 문제인지 찾아내실 수 있겠어요? 결국에는 속꽃줄이 방식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인공 되돌림이나 사소이나 떡밥의 터치 맞춤이나
그 다음에 찌 선택의 미세한 차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이거를 다른 개념에서 접근에 들어가 가지고 고기 몇 마리 더 잡겠다 그렇게 이해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건 도움이 안 되는 낚시가 됩니다. 그것보다는 제대로 공부를 하셔가지고 중통 낚시도 구사할 줄 알고 다른 낚시도 잘 구사할 수 있는 그런 차원으로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에게 훨씬 더 좋은 낚시 공부가 될 겁니다. 네, 그동안 중통 낚시 Q&A를 했는데 이 문항이 많아가지고 설명을 어쩔 수 없이 나누어서 했습니다. 나중에는 기회가 되면 다른 뭐 속꽃질이나 미터 낚시 같은 것도 한번 이렇게 질문과 답 형식으로 진행을 해볼 테니까 그때도 궁금한 거 한 번씩 질문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낚시 공부하십시오.